안녕하세요. 월요일 장마감 후에 빅베어 AI 홀딩스 주가가 갑자기 13%나 급등하는 일이 있었어요. 상당히 인상적인 움직임이었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같은 날 발표된 실적 보고서를 보면 전년 대비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 빅베어 AI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실적하고요. 또 아주 중요한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 약간 혼란스러운 신호 속에서 시장은 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전략이나 미래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보죠. 자, 그럼 먼저 3분기 실적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꽤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경과가 나왔거든요. 주당 순손실, 그러니까 회계 기준 기업으로 계산했을 때 손실이 주당 0.07달러 정도로 예상됐었는데 실제로는 0.03달러 손실에 그쳤습니다. 예상보다 손실폭이 훨씬 작았던 거죠. 매출 역시 시장 예상치가 한 3,182만 달러였는데 이걸 넘어선 3,31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네, 일단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다는 점, 이건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손실폭을 예상보다 크게 줄였다는 건 비용 관리라든지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런 예상 밖의 선전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숫자들만 보고 이제 괜찮구나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좀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3,310만 달러라는 매출액 자체는 예상을 넘었지만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이야기가 확 달라져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84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20% 정도 매출이 감소한 셈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특정 미 육군 프로그램 관련 수익이 줄어든 게 주된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840만 달러 감소면 이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데 그냥 특정 계약 문제로만 봐도 괜찮은 걸까요? 시장이 너무 이 부분은 좀 못 보고 손실 줄어든 거에만 너무 환호한 건 아닌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특정 대형 계약, 특히 이제 정부 관련 계약 하나에 회사 분기 실적이 이렇게 크게 좌우된다는 거는요. 그만큼 사업 포트폴리오가 특정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집중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형 계약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 계약이 끝나거나 줄어들면 실적 타격도 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이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아마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겁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된 대로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양호했다는 점일 테고요. 둘째는 아마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는데 바로 같은 날 발표된 에스크세이지 인수 소식입니다.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매출 감소보다는 이 인수가 가져올 미래 성장 잠재력, 여기에 더 큰 점수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단기 실적보다는 역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그럼 연간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나왔어요? 혹시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좀 올리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연간 실적 전망은 기존 범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억 2,500만 달러에서 1억 4천만 달러 사이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범위의 중간값을 보면 약 1억 3,25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시장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가 한 1억 3,300만 달러였던 걸 생각하면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죠. 즉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해서 연간 전체 전망까지 막 낙관적으로 바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은 앞으로 빅베어 AI의 실적 추이를 볼 때 좀 유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단기적인 호재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지만 전년 대비 매출 감소라든지 좀 보수적인 연간 전망치 같은 과제가 있고, 그리고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 뒤에는 다른 큰 이유, 바로 인수 소식이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른 큰 이유로 지목된 정말 흥미로운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에스크세이지 인수건입니다. 빅베어 AI가 무려 2억 5천만 달러라는 큰 돈을 들여서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어요. 에스크세이지,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을 가진 회사인가요? 에스크세이지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근데 단순히 그냥 범용적인 생성형 AI가 아니고요. 국방, 국가안보, 그리고 뭐 금융이나 헬스케어처럼 규제가 아주 엄격한 산업 분야, 여기에 특화된 플랫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분야는 데이터 보안이나 신뢰성이 진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AI 솔루션을 그대로 쓰기가 어렵거든요. 에스크세이즈는 바로 이 틈새 시장을 계속 공략해 온 거죠. 빅베어 AI의 CEO 케빈 맥컬리넌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에스크세이지 플랫폼이 이미 10만 명 넘는 사용자와 1만 6천 개의 정부 관련 팀, 그리고 수백 곳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규모가 상당하죠. 와, 국방, 안보, 규제 산업, 특화 생성형 AI라. 확실히 그냥 일반 AI 기업하고는 뭔가 차별점이 뚜렷해 보입니다. 2억 5천만 달러라는 인수 금액도 진짜 상당한데 빅베어 AI가 이렇게 큰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건 뭐 단순한 기술 확보 차원을 넘어서요.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건 아주 중요한 전략적 베팅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특정 육군 프로그램 매출 감소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빅베어 AI는 기존 주력 사업 분야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고 동시에 훨씬 더 성장 잠재력이 크고 또 진입 장벽은 높은 새로운 시장으로 빠르게 들어가려는 의도를 가진 겁니다. 특히 국방이나 안보 분야 AI 시장은 앞으로 정말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것이거든요. 에스크세이지의 성장 전망치를 보면 이 기대감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세이즈 성장 전망치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네, 빅베어 AI 쪽에서 밝힌 걸 보면요. 에스크세이지는 2025년에 연간 반복 매출, 소위 ARR 기준으로 2,500만 달러를 달성할 걸로 예상된대요. 연간 반복 매출이라는 건 뭐 구독 서비스처럼 매년 꾸준히 발생할 걸로 기대되는 매출을 의미하는데요. 네네. 중요한 건 이 2,500만 달러라는 숫자가 불과 1년 전 예상치보다 6배나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6배요? 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죠. 빅베어 AI는 단순히 지금 당장의 매출 규모가 아니라 바로 이 가파른 성장 곡선하고 미래 잠재력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셈입니다. 이건 또 빅베어 AI의 CFO 셜 리커가 최근에 강조했던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 전략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움직임이고요. 1년 만에 예상 매출이 6배나 늘어날 정도면 어우, 정말 대단한 성장세네요. 그렇다면 에스크세이즈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빅베어 AI가 높이 평가한 경쟁력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국방, 안보 같은 특수 분야에 집중한다는 것 외에 또 다른 강점이 있을까요? 바로 그 특수 분야 집중 자체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이나 국가 안보 관련 기관들은요, 일반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과 운영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번 시스템을 도입하면 웬만해선 잘 안 바꾸려는 경향도 강하고요. 아, 그렇죠. 얻으면 매우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스크세이지는 처음부터 이런 아주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다른 범용 AI 플랫폼들이 넘보기 어려운 강력한 해자, 모트, 그러니까 방어막을 구축한 셈이죠. 또 이미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 기반과 다수의 정보기관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도 이건 정말 큰 자산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이 정도 신뢰와 레퍼런스를 쌓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빅베어 AI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런 진입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고 수익성 높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바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그러면서 성장성도 높은 시장에 단번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까 얘기했던 미 육군 프로그램 매출 감소분, 이거 상쇄하는 걸 넘어서 아예 회사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수 절차는 언제쯤 마무리될 걸로 보이나요? 네, 회사 쪽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분기, 그러니까 2025년 4분기, 아니면 늦어도 2026년 1분기 안에는 인수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비교적 빠르네요. 네,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에스크세이지가 빅베어 AI의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빅베어.AI는 3분기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 특히 손실폭을 줄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년 대비 매출 감소라는 과제도 안고 있었죠. 그런데 시장은 이 단기적인 매출 부진보다는 국방 및 안보 분야에 특화된 고성장 AI 기업인 에스크세이즈를 거액에 인수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그 과감한 전략적 행보, 여기에 더 주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빅베어.ai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인 재무 성과를 관리하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것이죠. 이건 특히 AI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아주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단순히 분기별 실적 숫자만 쫓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전략적인 M&A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재무적인 과제랑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빅베어.ai가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점, 아니면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행입니다. 실행. 2억 5천만 달러라는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인수했잖아요. 그런 만큼 에스크세이즈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빅베어.ai의 기존 사업과 통합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두 회사의 조직 문화를 잘 융합하고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인수 통합 과정, PMI라고 하죠. 이게 순조롭지 못하면 기대했던 시너지는 못 내고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도 있거든요. 인수 후 통합 과정의 중요성, 그걸 강조하시는군요. 기술적인 부분 말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경쟁 환경의 변화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국방 및 안보 AI 시장? 이거 빅베어 AI만 노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대형 방산 업체들이나 다른 AI 전문 기업들도 이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베어 AI가 에스크세이즈 인수를 통해서 강력한 기술력을 확보했지만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 그리고 또 새롭게 등장할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겁니다. 어쩌면 에스크세이즈 인수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빅베어 AI의 3분기 실적 발표와 에스크세이즈 인수 소식을 통해서 단기적인 재무 성과와 장기적인 미래 성장 전략 사이에서 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과제가 있었고 또 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베팅이 동시에 이루어진 참 흥미로운 상황이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빅베어 AI가 에스크세이즈 인수를 통해 확보한 이 강력한 AI 기술력, 특히 국방과 안보라는 민감한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기술 자체의 발전이나 시장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책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빅베어 AI가 기술 리더십과 함께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어떻게 보여줄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재무적, 전략적 관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AI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저희가 주목한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전략과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빅베어 AI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소식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단기 실적과 장기 투자 사이의 균형,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장에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